11월 26일 설명의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뭐, 일날 할 거 찍을 것 같은데, 25일날 이거 미리 찍었어요. 26일날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음, 정시라는 게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고, 관리 통제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설명회도 그렇습니다. 설명회라는 게 이제 현장 라이브를 하는 건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근데 이렇게 사전 설명회를 하고 하이라이트 영상도 미리 찍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정리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회는 이제 그 사후에 다시 배포가 되는 이제 11월 26일 설명회 가치점 검색기에서 보면은 일곱 번째 시트에 해당돼요.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트 벌초와 대체 요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명의 메인은 3부, 4부예요. 뭐 입결 검색기를 쓰는 게 메인인데 그 앞에 이제 1, 2부는 왜 했냐라고 하면 그 기본적으로 이 누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누백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바로 3, 4부부터 보셔도 되고요. 이 하이라이트는 또 실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자 11월 25일자 기준 이 가채점 점수를 이제 100분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국어 100분위 94, 대략적으로 한 90점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수학 100분위 96, 85점일 수도 있고 86점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영어 1등급,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45점, 지구과학 42점 이렇게 되면 이제 100분위가 93, 95 정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 100분위라고 하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한 94.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학의 1등급인 학생이 생명이나 지구도 1등급을 맞기는 어려워요. 그쪽은 자연계열 학생들만 듣고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국어는 작년도보다는 지금 자연계열 쪽에서 1등급 인원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94.5 정도 나오면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해보면 진학사에서 뭐 점수를 넣어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반도체융합공학과 마이너스 16점, 양자정보 11점, 글로벌 바이오메터 10점 정도 모자라는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0.85, 전자전기가 0.5, 그래서 평균 백분이 94.5면 요 정도 나온다. 0.5 정도 나온다. 그래서 공학 계열은 조금 되고 전자전기는 좀 안 되고 요 정도로 진학사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한다는 얘기는 우선 두 가지 얘기인데 첫째는 진학사랑 고속이랑 제가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파일에서 이제 벌초와 대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진학사가 이제 초기값을 잘못 잡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놓고 보시면 우선 반도체 융합공학과 같은 데 보시면 마이너스 16점씩 나와요. 이렇게 높게 나올까? 물론 다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좋죠. 지금 이 과채점 환산 내 점수는 제 점수로 돌렸기 때문에 고속 점수로 나오는 것 같고도 다르고 진학사 점수하고도 다른데 그냥 동일 백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점수 차이만 놓고 보시면 돼요. 배치 점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환 표준 점수 확정되는 12월 21일 이전까지는 기관별로 내 환산 점수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배치 점수도 다 다르게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융합공학과가 어쨌든 저는 한 마이너스 6점 정도, 근데 고속도 한 10점, 진학사는 16점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럼 이제 작년도 실제 입결을 보시면 반도체 융합공학과가 작년도에 672.9, 672.2로 지능형 소프트웨어보다 점수가 낮았고 반도체 시스템공학보다 점수가 낮았고 소프트웨어랑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분인 건 맞는데 반도체라는 게 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진학사가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꺼리다 보니까 반도체가 내려간 것도 있지만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융합공학과가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올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가군에서 성적 반도체 쓰면 되지. 뭐 다군까지 가서 반도체 융합을 쓰나? 다군에 가서는 이 정도 쓸 정도의 점수대가 되면 고려대학교 학부대학 같은 걸 쓰려고 되겠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지방대 약대 같은 거 쓰려고 들 테고요. 그렇게 되니까 반도체 융합공학과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점수가 더 높게 잡았는데 작년도 입결해 갖고 잡아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벌초라는 거예요. 벌초. 그러니까 단지 이상하게 올라온 거 있으면 깎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진학사가 반도체 융합공학과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 알고리즘을 바꾸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고속은 그 점수 자체는 높게 잡았는데 그래도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반도체 융합 공학과보다는 점수가 높게 잡았어요. 이 방향은 잘 맞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능형 소프트웨어. 이과가 엔비디아과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해당하는 과가 이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계약학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자기들의 입결이 높게 나온 게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과를 좀 높게 잡아놓는 게 맞지 않냐라고 봤는데 저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1등이에요. 근데 작년도에 입결도 70% 컷은 반도체 다음이었고 최종 최저값은 1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벌초의 개념에서 좀 더 이제 공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AI 분야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I 분야, 반도체 분야니까 지금 놓고 보면 뭐 가장 유망한 분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고속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랑 반도체 융합공학과를 비슷하게 잡아놨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잡아놓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물론 그 성균관대학교 지능형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융합은 다군인데 성균관대학교 지능형 소프트웨어는 군이 이제 가군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가군이니까 이게 또 연세대 고려대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세대 고려대에서 낮은 거랑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탑가가 될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본 점이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진학사도 진행형 소프트웨어 점수를 높게는 본 편인데 굉장히 그래도 다른 데랑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게끔 뭐 심지어는 다군의 에너지학과 뭐 이런 것보다도 좀 점수가 낮게 잡았는데 저는 에너지학과는 점수를 굉장히 박하게 줬죠. 그거는 도널드 트럼프를 보셔도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그렇게 아주 유망한 산업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 이거를 결국 정시 지원을 할 때 아빠들이 신문 읽은 얘기들도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랑 전자전기는 작년도에 70% 컷으로 보면 굉장히 붙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점수 차이가 좀 났었거든요. 2022년도에도 점수 차이가 좀 났었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좀 있죠. 소프트웨어랑 전자전기가 과연 이렇게 붙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2년도에는 최저 점수가 바짝 붙었었고요. 심지어 2023년도에 역전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자전기를 높게 잡는 이 고속의 방식이 이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고속도 지금 전자전기랑 소프트웨어가 점수가 역전됐죠. 그렇죠? 역전된 상태란 말이에요. 저도 역전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되게 좋은 과인 건 맞는데 분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해 문제가 있는데 전자전기는 지금 나군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서울대, 연세대 아니 연세대 고려대를 쓰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세대 고려대를 쓰고 쓸 때 소프트웨어는 29명, 전자전기는 8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혹시 연구대를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전자전기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3년 평균을 놓고 볼 때도 4.34, 4.42로 전자전기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좀 반영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벌초를 해보니까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전기가 이제 강하게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평균 백분이 94.5. 뭐, 요 정도 성적을 맞으면 전자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진학사는 안 돼도 좀 아슬아슬하게 안 된다. 구속은 좀 심하게 안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채점은 전반적으로 좀 후한 편이거든요. 실제점 들어오게 되면 이거보다 점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배치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제가 1등이었었는데, 올해는 보면 지금 제가 제일 후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의대 증원, 그다음에 수시에서 의대 2월 인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건 제 배치 점수여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지금 현재 가장 후한 상태이고, 이거는 뭐, 경기 진협 대표 교사 선생님도, 와, 올해 진짜 지금 점수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라고 하는데, 만료만 의대 증원 얘기해놓고, 실제로 경시 배치 점수에 반영들을 안 하고, 종래 입결들이 끌고 들어와서 열어보면, 여전히 합격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곳저곳 구멍이 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공학. 공학은 작년도에 보면은 뭐 평범한 점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과학보다 한 5점 정도 높았고, 그렇죠? 전자전기하고는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났었어요. 전자전기하고는 70컷 기준은 6점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최종으로도 한 5점 이상 차이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전자전기랑 공학이 5점 이상 차이가 나게끔 잡아놓은 진학사 이게 맞죠, 구조가. 그리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상으로 놓고 보면 한 4.8점 정도 되니까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점을 놓고 보면 진학사하고 고속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일부 학과대 다른 건 있어도 그것도 아주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요 과들의 이런 점수를 맞았을 때 점수 차이를 놓고 보면 고속에서는 한 마이너스 1.7쯤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진학도 마이너스 1.75니까 학과별의 편차는 있는 것 같은데 다 모아보면 비슷하고 저는 플러스 0.25쯤 돼요. 라고 하니까 지금 진학이나 고속보다는 제가 한 2점 정도 지금 후하게 준 상태다. 환산 점수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학을 놓고 보면 공학은 제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성대에서 소위 말하는 이 메이저과들이 점수가 다 모질하게 되면 사람들이 근데 공학은 점수가 꽤 괜찮게 나오고 수학교육과하고도 0.7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들 공학을 가죠. 건설 환경하고도 1.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공학으로 다 가죠. 그럼 공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놓고 보면 공학하고 건설 환경하고가 대략적으로 70에서 4점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최종으로도 한 4점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이 플러스 4.45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건설 환경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상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벌초예요. 저는. 이렇게 벌초다 이렇게 해당이고 저는 공학하고 건설하고가 이제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고속은 동학 쪽 저기 잡은 걸 좀 낮게 잡은 건 뭐 한 0.6 정도 낮게 잡은 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건설 쪽은 더 세게 많이 약하게 잡았죠. 한 4.5점 정도 약하게 잡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다군이 생기고 반영비가 유리한 걸 갖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지면 합격이 대부분 다 안 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건설 같은 데를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고석은 이제 공학은 비슷하게 잡았는데 재원과학을 굉장히 강하게 잡았죠. 이게 또 이유는 돼요. 이유는 된 게 작년도에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누력이 7%가 나왔으니까 건설 밑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퐁당퐁당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과학이 이번에 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진학도 약하게 잡았는데 제가 더 약하게 잡았다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저는 공대 선호 현상, 그다음에 뭐 다군 신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작년도에 이제 건설 환경이 자연과학보다도 점수가 더 좋게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보다는 건설 환경도 범공대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면 좀 고착화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연과학은 가군이거든요. 건설 환경은 나군이에요. 그러니까 나군이니까 연고대를 쓰고 건설 환경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자연과학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과학은 메이저과는 아닌데 자연과학을 쓰기 위해선 물론 이게 연고대급이 아닌 사람들이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긴 하겠지만서도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자연과학이 입결이 크게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5.33, 5.5에서 갑자기 이제 6.7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자연과학이 작년도에 군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이 바뀌면 점수 구조가 확 바뀌어버리는 수가 나온다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연과학하고 건설환경하고 놓고 봤을 때 건설환경이 더 강한 형태로 잡았고 진학도 좀 그렇게 잡은 편이고 보석은 또 좀 반대로 잡은 편이고 그리고 약하게 잡은 건 저는 이제 수학교육과 굉장히 약하게 잡았는데 그거는 뭐 학령인구를 놓고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사범대학교를 약하게 잡으면서 진학사는 수학교육과는 그런 식의 동해백분위 94.5로 놓고 봤을 때 한 5점 정도 남을 거다라고 놓고 봤는데 컴퓨터 교육은 8점 남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학교육하고 컴퓨터 교육하고 어느 게 더 장래성이 있냐라고 놓고 보면 컴퓨터 교육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장래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기업체 대상으로 거기서도 이제 교육을 담당을 한다라고 놓고 보면 수학교육과보다 훨씬 장래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2점 정도 강하게 본 거고요. 고속도 점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면 2.1점을 밟았으니까 방향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수학교육과하고 컴퓨터 교육과 놓고 보면 작년도에 70에서 수학교육이 이겼고요. 컴퓨터 교육이 이겼고요. 그다음에 최종에서도 이겼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컴교랑 수학교육이 70에서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 최종에서는 이겼어요. 2022년도에도 이겼어요. 70에서만 졌어요. 그러니까 수학교육과를 컴퓨터 교육과보다 점수를 높게 잡는 건 잘못 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벌초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뭐 평범해요. 과도 뭐 많지도 않고 반영 비율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순서대로 보면 되는데 그 전년도 입결 최저점을 놓고 보면 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터였고요. 70%를 놓고 보면 반도체 컴공 인공지능이 비슷한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올해 그래서 반도체 컴공 인공지능을 잡았는데 이건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수 자체로만 놓고 보면 반도체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고속이 서강대 반도체를 좀 높게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반도체 겨울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또 서강대 반도체가 요새 잘 나가는 이제 SK, 삼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좀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등등. 좀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공학과. 고속은 이제 요 점수로 딱 0.06에 붙는다. 진학사는 마이너스 0.86이다. 저는 플러스 1.61이다. 여기가 이제 대체예요, 대체. 그러니까 전자공학과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성수 한 급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떠냐라고 하면 전자공학과는 학교도 따지지만 학과도 따지는 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저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이 전자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그때 탑은 어디겠어요? 융합전자겠죠. 융합전자가 탑이어서 진학사에서 놓고 보면 마이너스 4.4까지 나온다. 그리고 고속에서도 융합전자가 탑인데 성대랑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한 0.7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저도 차이는 0.7점 차이예요. 다만 전자과 자체를 진학이나 고속보다 좀 약하게 잡죠. 근데 그거는 서울대학교 증권,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고려대학교 학부대학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 보면 과거 입결이 그냥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서강대 전자, 성대 전자, 한양대 융합전자 요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이 세 개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균이 1.09고 여기서 이제 약하게 나오는 서강대 전자가 한 5점 정도 더한 1.61.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가 한 0.6 정도 빠진 0.49. 요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셋의 진폭가 굉장히 좁혀놨죠. 이게 이제 대체 효과라. 근데 이제 고속 같은 경우는 보면
평균 마이너스 2.64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서강대 전자가 좀 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진학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서강대 전자가 성대 전자보다도 더 세다고 나왔어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그럴 것 같지는 그 한양대학교 융합전자를 굉장히 강하게 잡았는데 그 전년도 누백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의대지원되고 그다음에 성대가 공격적으로 가고나다가 반영기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작년도에서 서강대학교가 좀 골탕 먹고 전반적으로 좀 누백이 약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서강대학교는 부분적으로 좀 회복을 하고 한양대학교가 좀 이게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제가 좀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잡았네요. 예. 한양대학교가 작년도 입결이 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진학사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한양대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수교, 간호, 식용, 실내건축, 의류 이런 걸 빼고 났을 때 그러니까 수학교육과까지 치고요. 이렇게 한 4개과를 빼고 났을 때 진학사는 평균 5.5 정도 점수가 남는 걸로 봤고 저는 7.4점, 고속은 이제 3.2점. 그러니까 고속이 한양대학교는 전반적으로 제일 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반도체도 고속이 지금 제일 높죠. 이제 융합전자는 그 높다고 생각하는 고속에서도 마이너스 2.8인데 진학사는 이제 마이너스 4.4 그런 편이고 이제 미래자동차 좋은 과예요. 좋은 과인데 어, 자주 망가지는 과이기도 해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과가. 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뭐 내가 가고 싶은 과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년 평균을 놓고 보면 4.4인데 작년도가 좀 강했었어요. 3.2로. 2023년도에는 4.05였었고 2022년도에 크게 망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자동차를 역시 2022처럼 좀 약하게 봤어요. 그리고 데이터 비슷하죠, 뭐. 이거 비슷하고 여기는 좀 크게 차이가 나는 형태고 굉장히 강하게 봤는데 이것도 AI인 건 맞아요. 이것도 AI인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건 굉장히 수학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학사식으로 계산해 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랑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뭐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야 당연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근데 고속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데이터랑 컴퓨터 사이언스가 점수 차이가 9.8점씩 나요. 굉장히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강하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5.4에다 1.5 더하니까 6.9, 한 7점 정도 차이 나게 됐고 진학생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역시 벌초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였고 학원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학원가가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 0.23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해점이 4.6이니까 저는 뭐 학원가를 좀 많이 무시한 편이네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학원가가 그랬냐라고 놓고 보면 그랬어요. 학원가가 좀 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학원가를 좀 약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이제 경쟁 상대가 된다라고 하면 신소재거든요. 한양대학교에서는요. 그러면 한양대학교에서 신소재하고 학원가하고 결국 신소재나 학원가를 가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게 반도체, 융합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 과만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작년도에는 이제 1등이 뭐 당연히 반도체죠. 최저도 1등이 반도체였는데 신소재가 융합전자랑 바짝 붙었어요. 70% 것도 바짝 붙었고요. 학원가는 70은 선전했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럼 그 전년도에는 어땠냐면 그 전년도에도 신소재가 1등이었었어요. 반도체 빼고. 그다음에 융전, 화공이었고요. 그 전년도가 2022년도가 이제 화공이 신소재보다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학사에서 한양대학교 점수를 매기는 방식에서 반도체, 신소재, 융합전자, 화공 이렇게 볼 때 이제 화공에 대한 세팅은
제가 볼 때는 좀 올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 수험생들의 선호도를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고속은 화공하고 신소재하고 점수 차이가 4.6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점수로 신소재를 바짝 0으로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 점수로 그러면 전자를 가지. 성대나 서강대에서 꼭 한양대학교 신소재를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신소재가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시로 볼 때도 서강대 전자가 0.06 남고 한양대학교 신소재가 파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는 1.6 남고 신소재로 갔을 때는 5.9 남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효과 같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강대 전자, 서강대 전자전기를 갈 수 있다면 과연 그럴 때 한양대 신소재도 갈 수 있겠느냐, 가겠느냐. 그럼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그럼 한양대 신소재가 학원보다 점수가 높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아주 많이 높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터칼리지는 다군에 있고 수시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인터칼리지를 이렇게 낮게 잡았느냐라고 할 때 볼 때는 그건 뭐 진학사가 생각이 없었다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점수 7.4점이 남는다는데 고속은 0.9 남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한 2.5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2.5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수제보다 강한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인터칼리지를 가면 어떤 과나 다 갈 수 있는데 굳이 그게 다군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가군 나군에서 뭐 신소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갈까? 이런 것들은 또 성대 때 느낌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놓고 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보다는 인터칼리지가 약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차이가 얼마쯤 나야 되겠느냐라고 놓고 보면 고수가 한 6.6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였고 저는 한 4점 정도. 근데 진학사는 한 8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벌어지면서 인터칼리지가 약하게 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칼리지도 있고 자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거에 이제 메이저과들이라고 하는 데들이 점수가 조금씩은 하락하거나 아주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진학사 그리고 특히 실수한 건 서강대학교 자유전공 인문학 기반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이런 보고서 저기 점수 배치 점수 기초 점수 준 것 같아요. 근데 요강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거는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거에 불과한 거지 사이언스 기반에 가나 AI 기반에 가나 인문학 기반에 가나 다 똑같은 과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점수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0.9, 0.2, 2.7 여기도 최대 최소가 2.5점씩 나잖아요. 근데 저는 2.5고 1.3.33, 1.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1.24점 차이 나잖아요. 요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하고 AI 기반은 지금 진학은 AI 기반의 점수가 좀 더 남고 사이언스 기반의 점수 부족하게 나오는데 이건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모든 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2.8, 2.09가 돼 있지 아니면 뒤집혀서 2.09, 2.8이 돼 있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0.2, 0.9가 돼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인문학 기반이 이렇게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오지는 않게 되고요. 이 세 개의 자전 중에서 인문학 기반이 그래도 또 잘 몰라서 인문학 기반을 하면 인문 계열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성수안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벌초와 대체는 이제 앞으로 대치표가 나갈 때 크리스마스 버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 버전은 28일에서도 하고요. 최종 벌초도 합니다. 별이 대답판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 점수 차이가 있는 것을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따라가지 않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게 했나 보다. 신학사라는 건 모의 지원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아, 수험생들이 현재 모의 지원하는 결과들의 마음은 이런가 보다. 그러면 여론조사랑 또 실제 선거 결과랑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표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체 그러니까 전작가는 전작가끼리 모아서 한번 본다든지 기획가는 기획가끼리 모아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과가 과연 그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성서안이 있는데 뭐 데이터 사이언스도 소프트웨어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고,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지금 진학사는 이 차이가 좀 적은 편이죠. 평균이 마이너스 2.2인데,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한 3점 정도 되니까, 근데 서강대 컴공이 좀 지나치게 점수를 좀 높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저는 진폭이 좀 큰 편이죠. 마이너스 9부터 플러스 9까지고. 여기는 최대 점수는 또 이게 마이너스 9.9니까 이게 좀 크긴 하고, 진폭 자체로만 놓고 보면 평균 마이너스 2.6, 평균 마이너스 0.13이니까. 저 이거는 이제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고속이 높게 잡아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능형 소프트웨어도 고속이 좀 높게 잡긴 했지만 비슷하게 잡았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성대 좀 세게 잡았고, 제가 좀 아주 약하게 잡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조금 약하게 봤는데 더 심하게 약하게 봤고, 여기는 강하게 봤고, 강하게 봤고, 그래서 심지어는 한양대보다도,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보다도 데이터가 강하고, 성화대 컴공이 강하고, 성대 지능형 소프트웨어는 계약과 AI 반도체인데 또 그게 별 볼일 없게끔 봤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를 좀 모아서 보면은 뭐가 잘못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체 효과를 감안한 의초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부가 어려웠는데 뭐 하이라이트로 온다고 해서 더 쉬워지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거를 좀 많이 보고 그래야지 뭐 또 정시를 이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이라이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전 영상을 찍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냥 좀 질의받는 것들 같은 것도 좀 담아서 11월 26일 날 설명회니까요. 아마 27일 날 오후쯤 발송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